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6년 8월 4일 법률 제1만 3953호 2016년 2월 3일 타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동산 채권 지식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 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 채권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 등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5. 담보권 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 채권 지식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8.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 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 기억 장치를 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9. 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 목적물의 물상보 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와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말한다. 11. 등기필 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 제1항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2항 여러 개의 동산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기명 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 동산 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동산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 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 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제7조 제1항 약정에 따른 동산 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 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제3항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 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우에 따른다. 제8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동산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동산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 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 설정자가 그 담보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제12조 동산 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 실행의 비용, 담보 목적물의 보존 비용 및 채무 분리행 또는 담보 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 동산 담보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동산 담보권은 담보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은 담보 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조 제1항 담보권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 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담보권 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그 원상 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담보 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 목적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19조 제1항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거나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 담보권자는 동산 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 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제2항 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 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3조 제1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 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만 담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통지에는 피담보 채권의 금액,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 매각 대금, 담보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 목적물의 선순위에 동산 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제4항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직접 변제 충당 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담보 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 2.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동산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 제1항,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하거나 그 과실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후순위 권리자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동산 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는 제23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전까지 담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제23조 제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후순위 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제4항,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 채무가 소멸한다. 제5항, 제1항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 설정자의 법인 등기 또는 상호 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 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라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제3항,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제1항 동산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 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담보 목적물의 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다른 담보 목적물의 동산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를 대위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담보권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동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각 담보 목적물의 매각 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각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30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 설정자의 법인 등기 또는 상호 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동산 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 담보권자와 담보권 설정자는 이 법에서 정한 실행 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2항 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2조 이 법에 따라 동산 담보권이 설정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동산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 제1항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2항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약정에 따른 채권 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 설정자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우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제36조 제1항 담보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한도에서 채권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채권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 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제3항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 담보권의 실행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7조 채권 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 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 담보등기는 동산 담보권이나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제39조 제1항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제2항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 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 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제3항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제1항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제2항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제2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제43조 제1항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제44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5조 제1항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방문 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 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의 내용이 이미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사 14조에 따른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사 17조 제1항 담보등기부는 담보 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담보권 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항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 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나. 담보권 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담보권 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 7. 피담보 채권의 또는 그 최고액.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9. 담보권의 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 제48조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자에게도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2항 담보권 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 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연장 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 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제50조 제1항 담보권 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 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제51조 제1항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옥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담보권 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옥이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2항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 설정자의 법인 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직권 변경을 위하여 담보권 설정자의 법인 등기나 상호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제1항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 제1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제3항 제1항의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에 효력이 없다. 제54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5조 제1항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이의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 2. 담보권 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제56조 제1항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 신청인 및 제55조 제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57조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58조 제1항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 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9조 제1항 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 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제2항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제60조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지식재산권 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62조 제1항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4조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6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다 읽었습니다.